최후 베트남 이야기 17번째는 베트남과 고려의 무인정권, 그 공통점과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서 1170년에 발생한 고려 무신난 알고 계시죠? KBS 1TV는 태조 왕건에 이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인난을 무인시대라는 주제로 158부작 대야 드라마로 방영하면서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드라마였지만 비교적 고증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얻었죠. 오늘 주제는 드라마 화면을 참조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신이라는 고려 제18대 왕 의종이 문신들을 거느리고 장단의 보현원에 행차할 때 대장군 정중부와 산원 이의방, 이고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날 밤 개경으로 돌아와 요징에 있던 문신들을 대거 학살한 후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장군이니까 무관, 즉 무인입니다. 무인이 수립한 국가에서 무인이 문인의 천대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왕조가 계속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필연적으로 문관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관과 무관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무관은 문관에 비해서 신분과 대우가 낮았으며 문관은 무관을 천대시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김부식의 아들 젊은 김돈중이 대장군 정중부 섬을 불태워 희롱한 사건, 젊은 문관 한내가 대장군 이성의 뺨을 때리는 사건 등으로 무관의 공분을 샀습니다. 따라서 무신난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무관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신난 이후 무관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맨 처음 정권을 장악한 이의방에 이어 그들끼리의 권력 투쟁으로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순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 최충원은 정치력을 발휘해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4대에 걸쳐 62년간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몽골의 침입과 시정무관의 반란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무신난에서 맨 처음 권력을 장악했던 이의방은 왕을 호위하는 대장군이 아닌 위관급 장교였습니다. 그가 대장군이었던 정중부에 앞서 4년 동안이나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사실이 아주 특이합니다. 또한 정중부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경대승 역시 26살에 불과한 청년 장교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무인이 난 이후 고려 무관의 신분 질서는 상당히 특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변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한 무인들이 왕위를 찬탈해 왕이 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충원이 5명의 왕을 옹립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 왕실의 정통성이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다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21년 후인 939년 베트남 민족 세력의 지도자 응호구엔이 응호왕국, 즉 오시왕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 곧바로 천함에 의한 정권 찬탈에 이어 12개 세력의 내분으로 이어졌고 1009년 리타이또,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이태조에 의해 리왕조, 즉 이시왕조가 건국될 때까지 20-30년 주기로 응호왕조에서 딘왕조, 레왕조, 리왕조로 교체되었습니다. 리왕조는 베트남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200년 이상 지속된 왕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산 이씨의 이용상과 정선 이씨의 이의민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22번째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왕조 이후에도 대부분의 왕조가 단명 왕조였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왕조는 대부분 200년 정도였으며 우리나라 고려 왕조가 500년, 조선 왕조가 600년을 지속한 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려 중반기 100년 동안 무관이 정권을 장악하는 무신 정권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62년 동안 5명의 임금을 세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최충원 정권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는 사건, 최충원 집권 시대인 1198년 노비 만적이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기치로 봉기를 계획했던 만적은한 등을 볼 때 고려의 신분 질서가 상당히 강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분의 벽이 높지 않았으며 사회적 명분과 합의에 대한 포용력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은 요즘의 베트남 사회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사회적 명분과 합의에 대한 수능이 빠릅니다. 대한민국은 1960, 70년대에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현재의 베트남 정부군과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운 사이지만 1992년 두 나라의 국교 수립과 협력관계 발전에 따라 과거의 적대감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무인정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왕권을 창출한 수단의 대부분은 무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수립한 초대 왕도 대부분 무인입니다. 천년을 전후한 시기 고려와 베트남에서도 무인들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인을 배제한 무인 집단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무인 정권 100년 동안 75건의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던 응호왕조, 딘왕조, 레왕조 등이 불과 30년 만에 교체되는 역사가 그들의 국가 경영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의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초기 왕 중심의 체제에서 중방, 도방, 교정도감 등과 같이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서 합의체 의사결정을 시도했고 베트남의 무장들도 집권 초기 세력 간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두 나라 공이 무인 정권 기간 동안에 신분 질서의 높은 벽이 변화하면서 지방과 중앙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천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려에서는 1174년부터 거의 100여 년 동안 무인이 정권을 담당했습니다. 그중 고려의 경우는 고려 왕국의 틀 내에서 정권 교체만을, 베트남은 왕국 교체가 이루어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의 벽이 베트남에서 좀 더 유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 공이 잦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신분 질서의 변화와 권력 이동의 계기가 마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고려, 몽골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